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통신TV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의학계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승인된 코로나 임상시험은 총 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식약처 자료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치료제 17건, 백신 2건 등 총 19건으로 이 가운데 제약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은 16건입니다. 제네릭 의약품, 즉 복제약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대한 재평가가 내년부터 전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평가 대상 105개 품목을 공고했는데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품목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중 규제로 제약사들의 부담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약처가 의약품 신속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대웅제약이 개발 중인 당뇨병 치료제 신약 이나보글리플로진이 신속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나보글리플로진은 대웅제약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 중인 당뇨병 신약으로 전국 30여 개 대형 병원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며 2023년에 국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대원제약과 티움바이오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자궁근종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이 식약처로부터 국내 임상 2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양사는 작년 2월에 해당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해서 티움바이오는 대원제약의 후보 물질 기술을 이전하고 대원제약은 국내 개발과 생산, 상업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물의 미국 임상 2상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터프츠 메디컬 센터와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제약이 13억 인구를 갖고 있는 인도 시장에 진출합니다. 동성제약은 하우스 부티크 인도와 화장품 수출 계약을 맺고 인도 시장에 이젠과 허브 스피디 등 총 16개 품목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임실중절 시술 방법으로 약물요법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입법 예고하자 이른바 먹는 낙태약, 미프준의 조제권을 놓고 의료계와 약사계 간에 갈등이 불거질 조짐입니다. 의사단체들은 안전성 문제와 환자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의약분업 예외로 하고 의사가 직접 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약사회는 의사들의 자의적인 기준일 뿐 의약분업의 원칙을 결코 훼손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톡스 균주 출처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휴젤의 레티보가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산 보툴리눔 톡신이 중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휴젤 측은 2023년까지 중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다는 계획입니다. JW홀딩스는 중국의 산둥러신 제약그룹과 종합영양수액제 위너프에 대한 기술 수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JW홀딩스는 선계약금 $500만 비롯해 총 $3,900만, 우리 돈으로 약 440억 원을 순차적으로 받고 허가 이후에는 중국 내 매출액에 따라서 로열티도 추가로 받는다고 합니다.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도 지난 3분기 콜린알포의 외래 처방액이 1,3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처방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콜린알포 보유 제약사 130여 곳은 식약처의 요구대로 임상 재평가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동제약에서 개발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원료인 RHT3201이 미국 FDA로부터 NDI, 즉 신규 건강식품 원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동제약 측은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등 해외 시장 진출 시 원료와 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서 허가나 인증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미 식품의약국, 미 FDA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 신약 파이프라인 TT0102호의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LG화학 측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국에서 직접 임상을 진행하면서 파이프라인의 경쟁력을 높여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싹보리 분말 등 국내에서 제조했거나 수입한 분말 환제품 총 3천여 건을 수거해서 조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나오는 등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판매 중단과 함께 폐기 조치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는 완치가 되더라도 후유증으로 뇌가 노화되고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임페리얼 런던대 연구팀의 조사 결과인데요. 코로나19 완치자 8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한 결과 집중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비감염자보다 IQ는 최대 8.5 떨어지고 뇌 나이는 최대 10년 이상 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의약품 유통 판매 불법 행위에 대한 대규모 특별 단속에 대해서 경기도 약사회가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 약사회 분회장 협의회는 마치 범죄자를 대하는 것처럼 약국을 살폈다면서 경찰의 부당한 언행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으로 전국 약국에 지원될 예정이었던 25억 원가량의 방역 물품이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11월로 배송이 미뤄졌습니다. 전국 약국에 공급되는 방역 물품은 KF 마스크 266만 장과 손소독제 10만여 개로 약국 한 곳당 마스크 125장과 손소독제 5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지능의료산업협회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 서비스인 지능의료의 발굴과 대중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비앤빛 강남밝은 세상안과 김진국 대표원장이 협회 초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개원 10주년을 맞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5대 원장으로 임영진 전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한미약품이 2020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의학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렸습니다. 한국의학통신TV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